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기술 중에서도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구조물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배웠으니까 건설 구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오늘의 수업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도입.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개. 그래서 건설 기술 시스템의 의미와 요소, 그리고 건설 구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생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배웠던 거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시간을 이제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새로운 우리가 마을을 건설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여기 마을에 필요한 구조물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강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도 있고 그리고 비포장된 도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도 많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되게 허허벌판이라서 이게 어떤 구조물을 세우면 좋을지 지금 잘 생각을 해보았으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강의 두 개가 올라올 건데 하나는 영상 보는 거고 하나는 여기에 필요한 구조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잘 발달해서 여기다가 댓글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설 구조물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분께서 부모님의 전원주택을 만드는데 그 전원주택의 과정을 3분짜리로 굉장히 타임슬랩을 해서 자세히 보여준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토공사를 하고 있고요. 토공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제 뼈대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일체식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벽과 외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지붕을 만들고 있고요. 지붕도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콘크리트식이지만 그 겉면은 그 벽돌로 조적식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로 지었으나 얘를 우리가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아 저거는 조적식으로 지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페이크를 한 거예요. 왜냐면 조적식이 좀 더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지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붕도 기와를 약간 이제 페이크를 해서 실제로는 이미 일체 형식으로 콘크리트를 지어놨지만 이렇게 겉모습은 한옥처럼 보이게끔 저족식으로 보이게끔 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까이서 보면 얘가 정말 벽돌인지 아닌지 네, 여기까지 해서 이 모습이 정말로 외관을 봤을 때는 한옥처럼 지어졌으나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웠죠. 얘는 콘크리트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아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한옥처럼 보이지만 한옥도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석가래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이미 지붕 마당을 이제 잘 활용하려고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설 구조물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알아보았는데요. 정말로 건설 구조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 이제 다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설기술 시스템의 의미와 단계별 세부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중요한 단어는 건설기술 시스템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우리 배워볼게요. 모든 기술의 영역에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항상 그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아가는 대먹임, 이렇게 총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건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를 따라요. 그러면 이 건설 구조물 생산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들 4명을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사 주체예요. 네, 공사 주체,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감리자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크게 우리는 이렇게 4명으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공사 주체는요, 이 공사를 주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건설 구조물을 원하는지 설계자에게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뭐 건물주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회사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게를 낼 사람 뭐 아니면은 어떤 큰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겠어요. 나는 이런 건설 구조물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을 공사 주체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이 많고요. 높은 직급에 올라오면 이런 공사 주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을 봤듯이 부모님의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공사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사 주체가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사 주체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공사 주체는요, 두리뭉실하게 단독주택 뭐 2층이요, 뭐 그냥 예쁘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원하는 요구를 자세히 얘기를 할수록 설계자는 이 공사 주체의 요구를 잘 이해를 하고 이 건설 구조물을 설계해서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설계자가 도면을 이제 제대로 그릴 거예요. 공사 주체자의 요구를 잘 듣고 이제 설계자가 도면을 그리면 이 도면을 보고 시공자는 이렇게 도면을 이제 설계자가 그린 그 도면을 보고 집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군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건설 구조물을 공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시공자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와 정해진 예산 그리고 기간 뭐 등등에 따라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시공자예요. 그럼 이 시공자들이 정말로 예산에 맞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규정을 지키면서 그리고 정말 이 도면에 그려진 대로 그리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감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지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감리자 해서 이 4사람의 협력과 그런 도움이 있어야 정말 온전한 제대로 된 건설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부실 공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건물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으면 얘를 다시 피드백해서 새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4사람의 도움이 협력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뭐 부실 공사는 공사 주체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연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한 2017년도쯤에 타이타닉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물론 타이타닉이 건설 구조물은 아니지만 이 타이타닉 뮤지컬은 어떤 얘기냐면 영화랑은 좀 다르게 여러분들 혹시 타이타닉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정말 엄청난 명작인데요. 영화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그것을 이제 뮤지컬로 다시 재편성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을 선생님이 3년 전쯤에 한번 봤었어요. 영화랑은 좀 다르게 그 뮤지컬은 왜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1등석, 2등석, 3등석에 대한 그 계급에 따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의 얘기와는 많이 먼 그런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왜 타이타닉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물론 타이타닉이 건설 구조물은 아니지만요, 거기 뮤지컬에는 총 여러 사람이 나와요. 여러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타이타닉을 만든 그 타이타닉의 소유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 주체, 그러니까 타이타닉의 소유주인 이스메이, 그리고 두 번째 설계자 앤드류스, 설계자가 앤드류스, 그리고 이것을 타이타닉 시공자는 아니지만 타이타닉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화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타이타닉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서로 이제 탓을 해요. 공사 주체는 이제 타이타닉을 엄청나게 그 홍보를 하고 싶으니까 무리하게 그 공사를 이제 진행을 시키고, 이제 나는 이걸로 타이타닉으로 떼돈을 벌고 싶으니, 그리고 홍보를 엄청나게 그 여러분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타이타닉이 얼마나 대단한 배인지 를 알려주고 싶으니 무리하게 이제 막 요구를 하고요. 설계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설계자가 처음에야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지만 이제 무리하게 배의 그 배의 부력으로 이제 뜨는데, 그것을 이제 충분하게 고려를 했겠지만 이 공사 주체자의 말을 듣고 조금 설계를 좀 안전보다는 미적과 그런 그 부피를 이제 짐을 많이 싣고 사람을 좀 어떻게라도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실어볼 수 있을까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항해사, 이제 배를 이제 항해하는 항해사가 이제 공사 주체가 빨리 미국에 도착하게 해라. 그래서 무조건 속도를 더 내라. 속도를 무조건 내라 해서 항해사는 그 이제 공사 주체가 아니라 이제 타이타닉의 소유주인 이스메이의 말을 듣고 항해사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속도를 이제 빨리 진행을 하고 이런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니 탓이네 내 탓이네를 하거든요. 이 건설 구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사 주체는 자신의 요구도 물론 잘 들어줘야겠지만 원하는 건설 구조물은 미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을 다 고려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설계자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해서 구조 계획을 하고 뭐 내부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사도 부실 공사를 해서는 안 돼요. 예산을 뻥튀기 해서 재료값을 뭐 너무 뭐 키워가지고 안에 자재들을 굉장히 값싼 재료를 한다던가, 단열재를 굉장히 싼 단열재를 집어 넣어가지고 집에 뭐 곰팡이가 피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결로가 생기게 한다던가, 그리고 감리자들은 제대로 감독 관리를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공사 주체자가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도 주시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겠죠. 네, 그러면 정말로 이제 건설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투입 단계, 과정 단계, 산출 단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데모김, 이렇게 해서 총 4단계가 있는데요. 각 과정별로 좀 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투입 단계에서는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과 그리고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노동력, 그리고 재료, 그리고 장비, 시설, 지식 등이 투입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이 투입된 것을 통해서 실제 건설 구조물을 만들어야겠죠. 이 단계가 바로 과정 단계입니다. 과정 단계에는요, 크게 여러분들 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또 과정 단계는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2층 단독주택 만들고 싶어. 이 계획 단계. 두 번째, 설계는 그래? 2층 그럼 단독주택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도면을 그리는 게 설계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공. 도면을 토대로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는 게 시공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관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과정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을 계획하는 단계예요. 어떤 건설을 계획하면 좋을까? 5층 정도의 빌딩을 지으면 좋을 것 같고, 땅은 뭐 여기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구식으로 할지 일체식으로 할지 이 정도를 우리 간단하게 계획을 해보는 것이 바로 계획 단계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토대로 정말로 자세하게 설계를 해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 바로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자는 오토캐드라고 해서요. 그런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오토캐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평면도 아니면은 뭐 배치도 아니면은 뭐 인면도, 배면도를 그리고 이 도면을 보고 시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이렇게 종이를 딱 들면서 종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종이에 다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종이 도면을 보고 종이가 아니라 이제 도면이겠죠? 이 도면을 보고 이제 관리 감독하고 이제 시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시공 단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사 과정을 관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건설기술 시스템 과정은 이렇게 총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요. 여러분들 이걸 머리로 이해하면 참 쉬워요. 내가 어떤 집을 살면 좋을까? 간단하게 스케치라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보는 게 계획. 계획한 대로 도면을 그리는 것이 설계. 설계한 대로 집을 짓는 그 공사를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관리.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요, 우리 이제 산출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과정 단계가 끝나면 건설 구조물이 짜자잔 하고 완성이 되는 단계가 산출 단계이죠. 그러면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완성된 건설 구조물을 평가해서 이 문제점을 찾아서 구조물을 개선을 하는 건데 건설 기술은 얘기했다시피 일회성이라서 다시 이런 데모김 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을 때 정말 제대로 지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건설기술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 오늘 학습 목표 2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개 다 진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너무 시간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 하나만 완성을 하고 다음 시간에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까지 그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 시스템은 다른 영역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투입, 그리고 과정, 그리고 산출 이렇게 단계가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되돌아가는 과정, 여기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요. 여기로 되돌아갈 수 있고요. 이런 데머김 과정까지 해서 총 4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기술 시스템에서 필요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4명이 있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로 공사 주체자, 이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구조물이 자기가 필요로 한지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건물을 어떻게 짓고
싶다 하고 건물을 의뢰하는 사람이죠. 이 공사 주체자. 그리고 이 공사 주체자는 그래서 자신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 필요한지 그 요구를 계획을 합니다. 계획한 대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럼 이 요구한 대로 설계를 해준 사람이 바로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 주체는 자신이 어떤 건물을 갖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요. 설계자는 이 계획에 따라서 설계하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립니다. 설계하고 도면을 작성하죠. 그러면 시공자는 이 도면을 토대로 실제 직접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감리자는 얘네들이 정말 제대로 예산 내에서 그리고 안전 규정을 따르고 그리고 공사 규정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건설기술 시스템에서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이런 건설기술 시스템에서는 투입 단계에서 지식이라든지 노동력, 시간, 자본 이런 것들을 등등등등 아주 많은 자재, 재료, 기계, 시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런 과정은 크게 우리가 또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계획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획에 따라서 설계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설계한 대로 시공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얘네들이 정말 잘 시공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단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건축 구조물이 짜자작 하고 얻어지는 거죠. 물론 토목 구조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건설기술 시스템에서 이 과정이 이렇게 4단계로 거쳐진다고 했는데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관리 단계로 거쳐진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이 건설, 기술, 구조물 생산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 과정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공사 주체는 자신들이 어떤 건물을 짓고 싶겠다 계획을 할 거고요. 설계자는 공사 주체자의 계획대로 설계해 줄 거고요. 시공사는 설계한 것을 토대로 직접 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감리자는 그렇죠.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공사 주체자가 되고 이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시공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관리 단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렇죠. 감리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다음 차시를 또 예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는 이 건물 기술 중에서도 이 과정 단계, 건설 구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과정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건설 구조물의 계획과 설계, 시공,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영상만 틀어놓고 딴짓 하는 것보다 제대로 열심히 수업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